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이야, 대단한 사진들과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미국의 공군 델타 포스급 부대와 F-22 스텔스 전투기가 합동으로 북한을 연상시키는 것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공개했습니다. 자, 태평양 지역에 스텔스 스트라이크 패키지 이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퍼시픽 랩터 훈련이라고 2월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F-22와 F-35 이 스텔스기로만 구성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타격하는 훈련, 폭격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과 함께 저는 정말 생전 처음 이런 사진 또 이런 훈련을 미국이 한다라는 걸 봤는데,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쇼킹한 사진입니다. 자, 이게 MC-130J라고 하는 특수전 수송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게 F-22 스텔스 전투기죠.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왜 쇼킹하냐? 저는 보고 뭐 하는 것이지? 라고는 생각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정말 쇼킹했습니다. 여기는 2020년 1월 30일 알래스카의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입니다. 아주 춥죠. 그래서 지금 뭐 바닥이 거의 뭐 얼음 비슷한 아주 추운 느낌이 나는데 알래스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훈련을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그냥 묻혀버렸어요. 자, 이겁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2월 9일 날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사진들을 찾아본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 적지 후방에 특수전술 항공사가 침투해서 주요 비행장을 수색하고 점령하여 적대 지역 내에서 아군 항공기가 재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전술은 적대적인 곳 어느 곳에서든 아군의 기도를 은닉할 수 있어서 아군의 전략적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특수전술 항공사라고 했어요. STA. 이 STA가 뭐냐? 아마 이 특수부대를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자, 미국에 미 육군을 중심으로 한 이 델타 포스라고 하는 티어 1급 최강의 특수부대가 있죠. 그리고 네이비실 6팀이죠. 그 해군의 또 최강 특수부대 데브그루가 있죠. 그러면 공군은 왜 없을까? 공군은 왜 없을까? 바로 이 STA입니다. 여기가 제24 특수전술대대인데 대대급이에요. 이게 바로 공군의 티어 1급 부대예요. 그러니까 델타포스, 데브그루, 그리고 이 STA 이렇게가 미국의 티어 1급 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레인저라든지 네이비실이라든지 뭐 일반 그 그린베레라든지 이런 팀들이 티어 2를 해주죠. 그럼 공군에는 또 CCT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항공 폭격을 유도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CCT들은 공군의 티어 2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CCT를 능가하는 바로 STA가 있습니다. 이 STA가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STA가 적지에 있는 비행장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서 여기에 우리 아군 F-22 그리고 MC-130J 이런 수송기가 착륙을 해서 긴급하게 연료 보급을 받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이 STA 티어 1급 최강 특수부대가 공군 부대가 동원돼서 비행장을 점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미 공군 관계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러한 전술은 적대적인 곳 어디에서든지 아군의 기도를 은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니 미 공군은 전 세계 어디든지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비행장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연료 보급을 받는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그냥 공중급유 하면 되지. 미군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북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면 동해에서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혹한기에서 아주 추운 날씨의 적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혹한기 아주 추운 날씨의 적진을 점령하고 타격하고 F-22가 타격하고 그리고 특수부대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할 혹한기 지역이 어딜까요? 아무리 넓게 따져도 중동 지역 있죠. 뭐 시리아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뭐 리비아, 뭐 이 정도 외에는 북한 외에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러시아, 모스크바 아니면 중국의 흑룡강성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미국과 뭔가 좀 긴장관계, 대척관계, 미국이 좀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곳, 아무리 다 따져봐도 그 중에서 혹한기에 있는 곳, 북한밖에 없다. 왜냐? 나머지는 전부 사막지대, 열대지방 이런 곳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아군의 전술적 기도를 은닉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수부대가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MC130J에서 나온 연료 보급하는 이 팀들이 신속하게 연료 보급을 하고 이제 확 밀고 다시 퇴출하는, 이제 출격하기 일보 직전의 뭐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STA가 아닙니다. STA들은 이제 비행장 점령하고 지금 경계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빨리 연료 보급을 하고 지금 빨리 이제 이동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연료 보급하는 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부대가 적의 비행장을 점령하고 그리고 연료를 재보급하고 탈출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는데, 아니 그냥 공중급유 하면 되죠. 왜 할까요? 자, 공중급유 시나리오는 왜 배제가 됐나? 자, 북한에는 이런 아주 장거리 탐색 레이더가 있죠. 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해 지역에 이런 아주 덩치가 큰 공중급유기, 여객기 아닙니까? 그냥 이게 뜨면 다 보이죠. 여객기는 자신의 신분을 다 이렇게 항적정보로 노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전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 공중급유기는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 안 하겠죠. 그럼 레이더에는 걸리는데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놈은 뭐냐? 군용기 아닙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뭐야, 군용기가 있는데 왜 얘는 아무것도 자신의 그 일을, 훈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보다 더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압니다. 공중급유기야. 자, 공중급유기가 자신의 임무를 밝히지 않고 지금 동해 상공에 떠 있고 북한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그러면은 저 공중급유기 주변에 스텔스기도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그걸 보고 알려줬죠. 이런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에서 야, 지금 동해에 공중급유기 떠가지고 니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주변에 분명히 스텔스기 있을 거야. 폭격할 수 있을 거야. 조심해. 라고 전화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 MCRC에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되지 않은 공중급유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영역으로. 그럼 니들 지금 왜 오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그냥 훈련하러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말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수상하죠. 이런 것들 다 보고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을 경우에, 그래서 한국 빼고, 왜 한국에게 이야기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레이더 성능이 좋으니까 반드시 알겠죠. 그러면은 공중급유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할 수 있지만 공중급유를 띄웠다가는 이런 기습 침투를 노출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중급유를 안 하는 작전을 하겠다. 그런데 F-22 아까 이제 동원이 되는데 F-22 작전 반경은 1200km예요. 내부 연료만 가지고. 그래서 내부 무장 SDB, 장거리 정밀 유도 활공 유도 폭탄이죠. SDB. 이 SDB 8발을 탑재를 한 상태에서 사이드와인더 2발, 그리고 암람 2발, 이렇게 해서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를 하고 정밀 활공 폭탄인 이 SDB 8발을 탑재를 한 상태에서 1200km의 작전 반경이 있다라고 록히드 마틴의 카탈로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200km는 최적의 조건에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하죠. 그러면은 일본 요코타에서 떠서 작전을 하면은 이거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공중급유를 받아야 되는데, 공중급유를 받으려고 공중급유기 띄우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중국, 러시아 또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는 북한 자신들의 탐지 능력을 통해서 북한이 경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작전에 실패하게 되겠죠. 왜? 뭔가에 들어가서 삼지연
또는 뭐 어딘가에 들어가서 뭐 제거하고 탈취하고 뭐 타격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공중급유기는 배제하고 하자라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F-22 동해바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부대들이 가서 비행장, 북한에 간이 비행장들 대단히 많습니다. 갈마 비행장이나 순안 비행장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큰 비행장이니까 뭐 특수부대 몇 명이 가서 점령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함경 남북도 지역 이런 쪽만 해도 간이 비행장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가서 이제 딱 점령하고 급유를 해주고 돌아오는 것이죠. 자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MC-13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MC-130도 덩치가 크니까 레이더에 보일 거 아니냐? 보이죠. 정상적으로 나름 보이죠. 그런데 MC-130이 왜 특수부대 지원용이겠습니까? 초저공 지형 추적 비행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레이더가 보이지 않는 완전히 초저공, 바다에 스치듯이, 땅에 스치듯이, 골짜기에 나뭇잎에 스치듯이 비행을 하는 게 MC-130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 태백 인근에 황병산 훈련장이라고 있는데 그 대관령 인근에 그 대관령 인근의 황병산 훈련장에서 우리 한미연합군이 특수부대 훈련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MC-130이 계속 비행을 합니다. 왜? 특수부대 훈련을 하니까. 거기가 훈련장이니까. 자, 이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 공군의 MCRC에서 이 황병산에 있는 이 특수부대 훈련하는 이 MC-130 미군이죠.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오늘 무슨 훈련한다고 보고 올라왔어요. 아, 그러면 훈련하고 있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 미군 MC-130이 오늘 이제 A라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훈련하고 있다라고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코브라 11 황병산과 강원도 해안 일대에서 특수전 지원 훈련 비행하겠다 오버.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의 MCRC에다가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강원도 해안 일대에서 특수전 지원 훈련을 비행하겠다. 이 말은 내가 강원도 해안 일대에서 사라져도 놀라지 마라. 왜? 특수전 비행 지원 훈련하면 완전히 초저공 근접 비행하니까 니들 눈에 이제 안 보여. 갑자기 나 사라졌다고 추락했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괜찮아. 오케이? 하고는 이제 MCRC에서 뭐 라저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러면서 따로 자신들의 미군 전용 암호화 통신을 가지고 F-22에다 통신을 합니다. 코브라 11 현재 작전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합류 지점은 찰리, 줄리엣, 나이너 287 2675 오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작전 통신이거든요. 이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좌표가 어디냐? 갈마 비행장 좌표입니다.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의 좌표가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F-22가 알았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뭐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그 원산에 카지노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건설 잘 되고 있는지 보러 왔다. 뭐 가서 제거하고 폭격 확 해버리고 그런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딘가에 가서 연료를 넣고 나와야 돼. 이제 요코타 기지에서 출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간이 비행장 딱 여기 이 MC 130을 타고 간 요원들 중에서 STA 아까 보여드린 그 티어 1급 STA가 타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낙하산 타고 딱 내려가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고 오케이 점령 완료. 그러면 이제 F-22하고 MC-130이 딱 들어가서 연료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다시 이제 나와버린 것이죠. 그리고 F-22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왜 공중급유기 없이 지금 이 짓을 하냐, 이 일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대북 단독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물론 이게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야 이제 내일 제 댓글 보면 그래요. 참 황당한 댓글이죠. 그러면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그 수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빡빡 기면서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훈련한 거 내일 전쟁하니까 한 겁니까? 아니죠. 전쟁할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언제든지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어떤 장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을 제거하고 뭔가를 탈취하고 납치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거 했다고 야 신인근 너는 맨날 무슨 뭐 내일 당장 폭격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왜 아직 폭격 안 하냐. 그 폭격이야 트럼프 마음이죠. 제가 합니까? 미군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미군이 이런 준비도 하고 있네요 라고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결심은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테네시 전략핵 잠수함에 2발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실었는데 그 2발은 뭐냐? 바로 다탄두 미사일이고 그 탄두 하나는 바로 저위력 핵탄두 W76 핵탄두를 실었다 이겁니다. 5킬로톤짜리. 그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저위력 핵탄두를 싣고 출동을 하고 서태평양으로 왔다. 이제 곧 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에서는 지금 F-35와 F-22로만 된 장거리 폭격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특수부대들은 이런 식으로 적 비행장, 간이 비행장을 점령했을 때 하고는 우리 전투기들에게 적지에서 연료 보급을 적의 연료를 가지고 연료 보급을 해주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상시에 하는 것이겠죠. 모든 상황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지금 미국은 다 갖추고 있다. 3월 위기설. 3월이 지금 다 오고 있는데 정말 진짜 존재하는 위기설인지 아니면은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런 준비까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